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광활성을 이용한 비침습 혈당 바이오 센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서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환자가 하루에 혈당을 몇 번이나 측정해야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식전, 식후, 취침 전까지 하루 4회에서 많게는 8회까지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찌르며 피를 뽑아야 합니다. 전 세계 당뇨 환자는 현재 약 5억 4천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이 고통을 단 한 줄기 빛으로 대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발표는 그 가능성, 즉 빛의 평광 회전 현상인 광활성을 이용해 눈속 방수의 포도당 농도를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바이오 센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피겨 1 같은 경우에는 침습적 혈당 측정 방식을 나타낸 것이고, 피겨 2 같은 경우에는 침습적 혈당 측정 방식에서 현재의 바이오 센서를 이용한 혈당 측정 방식까지 혈당 측정 방식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겨 3 같은 경우에는 대륙별로 당뇨병 환자의 수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광활성이 무엇인지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빛은 전자기파이고 그 전기장 벡터는 진행 방향의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합니다. 이 평광을 이 상태를 비평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평광자 polarizer, 즉 특정 방향의 전기장만 통과시키는 필터를 통과시키면 전기장이 한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선평광이 만들어집니다. 이 선평광이 어떤 특수한 물질을 통과하면 그 진동면이 회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광활성입니다. 광활성을 일으키는 분자의 핵심 조건은 카이랄성입니다. 카이랄 분자란 분자 구조가 거울에 비친 상과 서로 겹칠 수 없는 비대칭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말합니다. 이 카이랄 분자가 선평광과 상호작용할 때 좌원평광과 우원평광에 대해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선평광의 진동면이 특정 각도만큼 회전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우선성,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좌선성이 됩니다. 이 회전각과 농도 사이에는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이게 바로 비오트의 법칙입니다. 비오트의 법칙에 따르면 선평광이 광학 활성 용액을 통과할 때 회전하는 각도 알파는 그 물질의 고유의 비성광도 알파, 스탠다드, 반경로의 길이 L, 그리고 농도 C의 곱으로 결정됩니다. 즉, 알파 observed는 알파 스탠다드 곱하기 C 곱하기 L입니다. 이 식이 바이오 센서의 핵심 원리입니다. 물질마다 비성광도는 고유의 상수이고, 광경로 길이 역시 특정 장치에서 고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측정한 회전각 알파로부터 C를 역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완벽한 선형 비례를 나타냅니다. 평광대는 이 원리를 통해서 용액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왜 포도당을 쓰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포도당의 과학적 성질, 즉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카이랄 분자입니다. 포도당은 수용액에서 두 가지 고리 형태로 존재합니다. 알파랑 베타형으로 1번 탄소의 수장기 방향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둘은 같은 분자식을 가지지만 과학적 성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알파 D 포도당의 비성광도는 플러스 112도, 그다음 베타 D 글루코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8.7도의 비성광도를 가집니다. 근데 이 포도당을 물에 녹이면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알파랑 베타형이 계환형을 거쳐 서로 천천히 전환되면서 최종적으로 알파 36%, 베타 64%의 평형에 도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뮤타이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뮤타이레이션은 비성광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래서 평형 상태에서 혼합물의 비성광도는 약 52.7도로 고정됩니다. 생리적 혈당 환경의 방수에서 포도당은 이 평형 상태를 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플러스 52.7도라는 비성황도 값을 기준으로 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피겨 9 역시 36%로 존재하는 알파 포도당과 64%로 존재하는 베타 포도당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다음은 눈의 방수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피부 아래 혈관에다가 직접 빛을 쏘는 방법이 더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피부는 평광 측정에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한 관산란입니다. 피부 내의 조직과 세포는 빛을 사방으로 산란시켜 평광 정보를 파괴합니다. 둘째는 광학 활성의 물질의 다양성입니다. 혈액에는 포도당 외에도 카이랄성을 가진 알부민 등 다양한 카이랄 단백질이 있어서 포도당 신호와 분리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에 반해 전 안방을 채우고 있는 방수, 위선은 anterior chamber라고 불리는 방수는 완전히 다릅니다. 방수는 거의 물과 같은 투명한 수용액으로 광산란이 극히 낮습니다. 또한 방수에서는 95% 이상의 카이랄성 분자들이 포도당에 이므로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하기 적합한 장치입니다. 피겨 11 같은 경우에 혈당 변화가
방수에 반영된 시간 지연에 대한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는 평균 5분 미만이고요. 따라서 방수의 포도당 농도를 알면 정밀하게 혈당을 추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실험 장치입니다. 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광원에서 발생한 레이저가 먼저 선평광자 폴라리제이저를 통과한 후 선평광이 됩니다. 이 선평광이 된 빛은 각막을 통과하여 전원방 내 방수로 들어갑니다. 방수성 포도난 분자에 의해서 선평광의 진동면을 회전시켜 광활성이 일어납니다. 그 후 아날라이제이저와 디텍터를 통해서 검광자 광검출기가 회전각을 정밀하게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서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피겨 13 같은 경우에는 피겨 12의 실험 장치가 실제 실험된 사진을 의미합니다. 뉴질랜드 토끼의 눈에서 광결합 장치를 통해서 실제 실험한 사진을 나타냅니다. 실험의 결과입니다. 피겨 1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위 토끼에서 40분간 수집된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첫 번째, 상단 패널 같은 경우에는 혈당계로 측정한 실제 혈당값을 나타내고요. 중간 패널 같은 경우에는 락인 증폭기로 검출한 원시 라우 데이터입니다. 평광신호.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즈가 좀 섞여 있고요. 이제 가장 하단 패널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를 보정한 평광신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혈당 이제 상단 패널과 하단 패널의 유사성을 통해서 혈당량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피겨 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소 제곱 선형 회귀 방법을 통해서 예측된 혈당 농도 파란 선과 실제 혈당 측정값 빨간 점과 빨간 선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뭐 175초 딜레이 같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겨 1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크 오차 분석을 통해서 얼마나 데이터가 신뢰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존 A에 해당하는 그 경우는 임상적으로 정확한 예측을 의미를 하고요. 존 B 같은 경우에는 임상적으로 허용 가능한 예측, 존 C에서부터 E까지는 위험한 오측정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주로 데이터가 A 라인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한계점과 대안입니다. 이 기술에서는 극복해야 할 핵심적인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바로 각막의 복굴절입니다. 피겨 17의 B 파트에 나타나고 있는 복굴절의 양상처럼 각막에는 콜라겐 섬유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규칙적 배열은 각막을 광학적 이방성 물질, 즉 복굴절 매질로 만듭니다. 복굴절 매질을 통과한 빛은 굴절률이 서로 다른 두 성분으로 분리하여 평광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포도당 신호를 오염시키는 노이즈의 핵심 원인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발된 것은 이중 파장, 페루 피드백 방식입니다. 핵심 아이디어는 이것입니다. 각막 복굴절에 의한 노이즈는 두 가지 파장의 빛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반면 포도당의 광해전은 파장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 파장 의존성의 차이를 이용하면 두 파장의 신호 차이를 통해서 복굴절의 노이즈를 공통 성분으로 분리해낼 수 있고 그다음에 포도당 신호만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페루프 피드백 컨트롤러가 이 보정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만듭니다. 이 연구는 이제 마크랑 코트의 2010년 연구를 통해서 나타낸 이제 사진이고요. 피겨 19 역시 이를 통해서 나타낸 결과를 의미합니다. A 같은 경우에는 635 나노미터를 통해서 측정한 혈당량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상단 중앙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830 나노미터 파장으로 측정한 혈당량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위 그림 같은 경우에는 635나노미터랑 830나노미터 둘 다 파장 데이터를 이용하여 나타낸 이중파장 결과를 나타내고요. 하단의 그림 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페루프로 전환해가지고 나타낸 결과입니다. 페루프 보정 방법을 통해서 더 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드러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피규어로 페루프랑 이중파장, 그다음에 다중 선형 회귀를 통해서 실제 포도당 농도에 비해서 Y축에 있는 예측 포도당 농도의 그래프를 추산할 수 있는 좋은 그림이 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이 이중파장을 이용한 페루프 방식이 각막의 복굴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발표에서 다룬 내용의 흐름은 광활성이라는 물리적 현상, 비오트 법칙으로 표현되는 회전각과 농도의 선형관계, 포도당의 카이랄성과 뮤탈레이션, 방수가 이상적 감지 매체인 이유, 평광계를 이용한 실제 바이오 센서의 구현과 한계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